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3년째 만나고 있고요. 내년쯤 결혼하려고 해요. 저희는 둘 다 열심히 살았어요. 저도 모았고 남자친구도 모았어요. 합치면 9천만 원이에요. 신혼집 전세 구하기에 딱 좋은 금액이죠. 근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부모님 집 내가 먼저 해드릴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부모님 집이요? 우리 신혼집도 아니고요? 응, 부모님 집이 경매 넘어갈 것 같아서. 경매요? 응. 아버지 사업이 안 좋아지셔서.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나중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나중이라니요. 우리 결혼은 내년인데요. 신혼집은 언제 구하는 건데요? 남자친구가 말을 이었어요. 부모님 집이 3억인데 내가 대출 2억 5천 받아서 사드릴 거야. 2억 5천이요? 응. 내 저축 5천이랑 합치면 되잖아. 그럼 남자친구 돈은 0원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혼집은요? 서연아, 내 돈으로 작은 전세 구하면 안 될까? 제 돈으로요? 응. 1억 정도면 작은 데 구할 수 있잖아. 제가 4천만 원밖에 없는데 6천을 어떻게 구해요? 대출 받으면 되지. 저도 대출을 받으라고요? 당분간만.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2년? 2년 동안 제가 혼자 전세 대출 이자 갚으라고요? 미안해. 근데 부모님이 급하셔서.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부모님은 1순위고 저는 2순위구나. 아니, 어쩌면 3순위, 4순위일지도 모르겠다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결혼 계속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이라고 해요. 올해 29이고요.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닌 지는 5년 됐고요. 월급은 세전 300만 원 정도 받아요. 많진 않지만 꾸준히 저축하면서 살았어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적금을 들었어요. 매달 80만 원씩이요. 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넣었어요. 회식도 최소한만 참석하고 술자리도 거의 안 가고 옷도 아껴 입고 화장품도 저렴한 거 쓰고요.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도 저는 안 갔어요. 다 아껴서 저축했어요. 왜냐하면요. 결혼 자금을 모으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었어요. 제 힘으로 제 결혼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어요. 5년 동안 4,800만 원을 모았어요. 거기에 보너스랑 이것저것 합쳐서 지금 통장에 5천만 원 정도 있어요. 뿌듯했어요. 29에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 돈으로 남자친구랑 결혼 준비하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 이름은 박재훈이에요. 올해 31살이고요. 저보다 2살 많아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세전 350만 원 정도 받아요. 재훈 씨도 저처럼 열심히 저축했어요. 회사 다닌 지 7년 됐는데 지금 5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같은 사진 동아리였어요. 그때는 친구로 지냈고 졸업하고 3년쯤 지나서 우연히 동창회에서 다시 만났어요. 서로 반가웠고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어요. 3년 전 일이에요. 재훈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했어요. 7년 동안 한 회사를 다닐 정도로요. 책임감도 있었어요.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착했어요. 길에서 노숙자 보면
꼭 편의점 가서 김밥 사다 드렸어요. 그리고 효자였어요. 부모님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어버이날에는 꼭 용돈 드렸고 명절에는 꼭 내려가서 부모님 뵙고 전화도 자주 했어요. 저는 그런 재훈 씨가 좋았어요. 부모님을 챙기는 모습이 든든해 보였거든요. 결혼하면 저도 저렇게 챙겨주겠구나 생각했어요. 근데요, 제가 착각했어요. 재훈 씨에게 부모님은 챙기는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대상이었어요. 재훈 씨랑 3년 동안 사귀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주말마다 만났고 데이트도 많이 했어요. 영화 보러 가고 맛집 찾아다니고 한강 걷고 산책하고요. 재훈 씨는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냈어요. 제가 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남자가 내야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마웠어요. 그리고 믿음직스러웠어요. 1년쯤 사귀었을 때 재훈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결혼 생각해볼까? 벌써? 응.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저도요. 그럼 2년 후쯤? 좋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났어요. 서로 저축하고 계획 세우고 미래를 그렸어요. 2년 후,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재훈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내년에 결혼하자. 정말이요? 응. 나는 이제 준비됐어. 저도 준비됐어요. 그럼 내년 여름쯤? 좋아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기로 했어요. 하객 100명 정도 부르고 예식장도 작은 곳으로 하고 비용도 최소화하기로요. 신혼여행도 국내로 가기로 했어요. 제주도 정도요. 그렇게 아껴서 신혼집에 돈을 쓰기로 했어요. 우리가 모은 돈을 합치면 1억 정도 되니까 거기에 부모님께 조금씩 도움받으면 괜찮은 전세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재훈 씨랑 가정을 꾸리는구나. 평생 함께 사는구나. 생각하니까 설렜어요. 근데요,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재훈 씨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재훈 씨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플라스틱 제품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한때는 잘 됐었대요. 근데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어려워지셨대요. 중국 제품이 싸게 들어오면서 경쟁이 안 됐다고 해요. 재훈 씨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어요. 재훈 씨는 외아들이에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5살 위에요. 누나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재훈 씨가 서울에서 부모님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재훈 씨는 자주 부모님 얘기를 했어요. 서연아, 우리 아버지가 요즘 힘드시대. 왜요? 공장이 안 좋아서. 많이 안 좋으세요? 응.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 걱정이시겠어요. 응. 그래서 내가 용돈 좀 드리려고. 얼마나요? 한 달에 50만 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힘드시면 자식이 돕는 게 맞잖아요. 50만 원 정도면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고요. 근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고 나중에는 집 한 채를 사드리는 걸로 확대될 줄은 몰랐어요.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아버지 공장이 정말 안 좋아. 많이요? 응. 이번 달 월급도 못 주셨대. 직원분들한테요? 응. 그래서 내가 좀 보태드렸어. 얼마나요? 500만 원. 저는 놀랐어요. 500만 원이요? 응. 적금 깼어. 적금을요? 응. 어쩔 수 없잖아.
저는 불안했어요. 재훈 씨가 적금을 깬다는 게요. 우리 결혼 자금인데요. 근데 그때는 참았어요. 부모님이 급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겨울쯤에 또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또 좀 보태드렸어. 또요? 응. 공장 임대료 내셔야 해서. 얼마나요? 1천만 원. 저는 더 놀랐어요. 1천만 원이요? 응. 이번에는 적금이랑 예금 좀 깼어. 재훈아, 그럼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한 3,500? 원래 5천이었잖아요. 응.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부모님이시니까. 저는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재훈아, 우리 결혼은요? 신혼집은요? 근데 말 못했어요. 부모님이 힘드신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참았어요. 근데요, 그게 실수였어요. 올해 3월이었어요. 재훈 씨랑 카페에서 만났어요. 결혼 준비 얘기를 하려고요. 재훈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 집이 매물로 나왔어. 매물이요? 응. 아버지가 공장 정리하시면서 집을 팔기로 하셨어. 왜요? 빚이 있어서. 빚이요? 응. 공장 운영하면서 대출 받으신 게 좀 있으셔. 얼마나요? 한 2억. 저는 숨이 막혔어요. 2억이요? 응. 그래서 집을 팔아서 갚으시려고. 그렇구나. 근데 서연아. 응. 나 생각이 있어. 무슨 생각이요? 재훈 씨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내가 우리 집을 살까 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네. 우리 집을 내가 사서 부모님이 계속 사시게 하려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재훈 씨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집이 3억인데 내가 지금 3,500 있잖아. 거기에 대출 2억 정도 받으면 될 것 같아. 2억 대출이요? 응. 그럼 재훈 씨 저축은요? 500만 원 남아. 500만 원이요? 응. 저는 패닉이 왔어요. 재훈아, 그럼 우리 신혼집은요? 재훈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서연아, 미안한데 내 돈으로 작은 전세 구하면 안 될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돈으로요? 응. 내가 5천 있잖아. 5천이 아니라 5천이에요. 근데 전세가 보통 1억 넘는데 5천으로 어떻게 구해요? 작은데 구하면 되지. 얼마나 작은데요? 1억 정도? 1억짜리 집이 얼마나 작은데요? 원룸 수준일걸요. 원룸에서 신혼생활 하라고요? 당분간만. 당분간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2년? 2년이나요? 응. 내가 대출 좀 갚으면 그때 큰 데로 이사 가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재훈아, 제가 5천밖에 없는데 1억짜리 집을 어떻게 구해요? 대출 받으면 되지. 저도 대출을 받으라고요? 응. 5천만 원 정도. 그럼 저도 대출 이자 내야 하잖아요. 나도 낼 거잖아. 재훈 씨는 2억 갚아야 하잖아요. 얼마나 남아요? 최대한 낼게. 얼마나요? 한 50만 원? 50만 원으로 생활비가 될까요? 부족하면 내가 좀 보태주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가요? 제가 전세 대출도 갚고 생활비도 대부분 내라고요? 당분간만. 당분간이 2년이나 된다고요? 서연아, 소리 좀 낮춰.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재훈아, 이게 말이 돼요? 뭐가? 재훈 씨는 부모님 집 사드리고 저는 제 돈으로 신혼집 구하고
생활비도 대부분 제가 내는 게요. 재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해? 부모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집에 혼자 돌아왔어요. 재훈 씨는 부모님 집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방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훈 씨가 부모님 집을 사는 건 이해가 가요. 경매로 넘어가면 부모님이 갈 곳이 없으니까요. 효자니까요. 근데요, 왜 제가 희생해야 하죠? 재훈 씨가 부모님 집 사는 건 재훈 씨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저한테 오잖아요. 제 돈으로 신혼집 구하고요. 제 돈으로 생활비 대고요. 제가 대출까지 받아야 하고요. 그럼 저는요? 제 저축은요? 제 미래는요? 5년 동안 모은 5천만 원이에요. 매달 80만 원씩 술자리도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가고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전부 신혼집에 쓰고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재훈 씨는 2억 대출 갚느라 생활비도 제대로 못 낼 거고요. 그럼 저는 전세 대출 이자에 생활비에 제 용돈에 다 제 돈으로 해야 하잖아요. 월급 300만 원으로요. 아이 낳으면요? 육아비는요? 나중에 집 살 돈은요? 제 노후는요? 생각하면 할수록 답이 안 나왔어요. 눈물이 났어요. 다음날 친구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응, 무슨 일인데? 급해. 상담 좀 해줘. 알았어. 어디서 볼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줘. 알았어. 1시간 후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는 제 대학 동기예요. 제일 친한 친구고 뭐든 얘기할 수 있는 사이예요.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민지야,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모든 걸 얘기했어요. 재훈 씨네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것, 공장이 망한 것, 집이 매물로 나온 것, 재훈 씨가 집을 사겠다는 것, 제가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것, 생활비도 제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것. 민지는 듣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그거 심각한데. 그치? 재훈이 오빠가 부모님 집 사는 건 이해가 가. 근데 그게 너한테 부담으로 오면 안 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서연아, 더 큰 문제가 있어. 뭐? 재훈이 오빠가 너랑 상의했어? 아니, 일방적으로 통보했어. 그것 봐. 그게 더 문제야. 무슨 말이야?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큰 결정을 혼자 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3억짜리 집을 사는데. 맞아.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솔직하게 말할게. 응. 그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놀랐어요. 다시 생각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재훈이 오빠는 부모님이 1순위야. 너는 2순위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연아, 사랑만으로는 안 돼. 결혼은 현실이야. 민지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에 돌아와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고 싶었어요. 먼저 재훈 씨요. 재훈 씨는 부모님 집을 3억에 사요. 자기 돈 3,500만 원 쓰고 대출 2억 5천만 원 받아요. 대출 이자율을 4%로 잡으면 연이자가 1천만 원이에요. 월로 치면 약 83만 원이에요. 원금까지 갚으려면 한 달에 얼마나 내야 할까요? 20년 동안 갚는다고 치면 월 200만 원 정도예요. 재훈 씨 월급이 3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대출 상환에 쓰면 150만 원 남아요. 거기서 재훈 씨 용돈,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빼면요.
많아야 100만 원 남아요.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 둘이 살려면 생활비가 얼마나 들까요? 식비, 공과금,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잡비 합치면 최소 200만 원은 들어요. 재훈 씨가 100만 원 내면 저는 100만 원 내야 해요. 그럼 제 월급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쓰고 200만 원 남아요. 거기서 전세 대출 이자 내야 해요. 제가 5천만 원 대출 받으면 이자율 4%로 월 17만 원 정도예요. 그럼 183만 원 남아요. 거기서 제 용돈, 옷값, 화장품,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빼면요. 많아야 100만 원 남아요. 저축할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생기면요. 재훈 씨 생활비가 부족하면요. 제가 더 보태야 해요. 그럼 제 저축은 0원이 돼요. 아이 낳으면요. 육아비로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은 들어요. 그럼 제 저축은 마이너스가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주말에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 나 상담 좀 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재훈이 오빠 관련된 건데. 그래, 말해봐.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재훈 씨네 집안 형편, 공장 문제, 집 매물, 재훈 씨의 결정, 제가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 부모님은 듣다가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그건 좀 이상한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재훈이가 부모님 집 사는 건 효자니까 이해가 가. 근데 그게 내 부담으로 오면 안 되지. 맞아.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보기에는 재훈이가 너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배려요? 응. 큰 결정을 혼자 하잖아. 너랑 상의도 안 하고. 그게 제일 서운해요. 당연하지. 결혼은 둘이 하는 건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봐. 뭐? 지금도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부모님 병원비, 부모님 노후 전부 재훈이가 책임질 거야. 그럼 그 부담이 너한테 올 거고. 알아요. 그리고 서연아, 혹시 시동생이나 시누이 있어? 누나 한 분 계세요. 부산에 사세요. 그 누나는 부모님 안 도와. 형편이 안 되신대요. 그것 봐. 결국 재훈이가 혼자 다 책임지는 거야. 그렇겠네요.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라. 아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응. 재훈이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결혼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며칠 후 재훈 씨를 다시 만났어요.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재훈아, 우리 얘기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 응, 뭔데? 부모님 집 사는 거. 아직도 그거야? 아직도가 아니야. 이게 우리 미래 문제야. 알아. 재훈아, 나 계산해봤어. 뭘? 재훈 씨가 2억 5천 대출 받으면 월 상환액이 200만 원 정도 돼. 응. 그럼 재훈 씨는 150만 원으로 살아야 해. 거기서 생활비 내고 용돈 쓰고 하면 얼마 안 남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우리 생활은 내가 좀 부담해주면 되잖아. 저는 화가 났어요. 제가요? 왜요? 우리 부부잖아. 아직 부부 아니야. 곧 될 거잖아. 고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남이야. 재훈 씨 표정이 굳었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우리 아직 결혼 안 했어. 상견례도 안 했고 예식장도 안 잡았어. 그래도 결혼 전제로 만나잖아.
전제는 전제일 뿐이야. 확정이 아니야. 서연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재훈 씨 부모님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어. 의무가 아니라 도와주는 거지. 도와주는 게 2억 5천이야? 그리고 그 부담이 나한테 오는 게 도와주는 거야? 재훈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재훈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재훈 씨는 왜 나랑 상의 안 했어? 상의했잖아. 언제? 이미 결정하고 나한테 통보했잖아. 그게 상의 아니야? 아니야. 상의는 같이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야. 재훈 씨는 혼자 결정했잖아. 그럼 어떡해? 부모님 집이 급한데. 급한 건 알아. 근데 그래도 나랑 먼저 얘기했어야지.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너는 부모님을 생각 안 해? 생각하지. 내 부모님. 내 부모님은? 재훈 씨 부모님은 재훈 씨가 생각하는 거지. 그럼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도와주는 거랑 희생하는 건 달라. 희생? 내가 언제 희생하라고 했어? 지금 하고 있잖아. 신혼집 내 돈으로 구하라는 게 희생 아니야? 재훈 씨가 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부모님 집을 포기하라고. 저도 소리를 높였어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야.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는 카페에서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재훈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미안해. 뭐가? 내가 너를 배려 못한 것 같아. 알면 됐어. 근데 서연아, 나도 힘들어. 응? 부모님이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워. 알아. 나는 외아들이야.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누나는요? 누나는 형편이 안 돼. 매형도 월급쟁이고 애들 둘 키우느라 빠듯해. 그럼 부모님은요? 부모님이 뭘 어떻게 해? 나이도 많으시고. 재훈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재훈 씨가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부모님 걱정에 경제적 부담에 저와의 갈등까지요. 근데요, 그게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재훈아, 나도 재훈 씨 힘든 거 알아. 응. 근데 그게 내 책임은 아니야. 그럼 뭐야? 나 혼자 감당하라고. 혼자 감당하라는 게 아니야. 내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야. 내 범위가 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나한테 부담 안 오는 만큼. 그게 어디까지인데? 그건 우리가 같이 정해야지. 재훈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할게. 응. 나는 내가 이해해줄 줄 알았어. 이해는 해. 근데 희생은 못해. 희생이 아니라 함께하는 거잖아. 함께하는 거랑 내가 부담하는 건 달라. 우리 결혼하면 가족이잖아. 가족이어도 선은 있어야지. 재훈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너 진짜 나랑 결혼할 마음 있어?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재훈 씨와 결혼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재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효자고요. 근데요, 그 책임감이 저한테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앞으로예요. 지금은 부모님 집 사는 거지만 앞으로는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면 병원비 들어가요. 암이라도 걸리면 수천만 원 들어가요. 요양원 가시면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럼 재훈 씨가 부담하겠죠. 그 부담이 저한테도 오겠죠. 평생요. 그리고 아이 낳으면요. 육아비는 누가 내요? 재훈 씨는 대출 갚느라 바쁠 텐데요. 제가 다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월급으로요?
그럼 저는요? 제 꿈은요? 제 미래는요? 저는 평생 재훈 씨 부모님 부양하고 아이 키우고 생활비 벌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게 결혼 생활인가요? 아니면 희생인가요? 답이 안 나왔어요. 며칠 후 친구 은지를 만났어요. 은지는 2년 전에 결혼한 친구예요. 결혼 생활이 어떤지 잘 아는 친구죠. 은지야, 나 상담 좀. 응, 뭔데?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은지가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그거 심각한데. 그치? 재훈이 오빠가 부모님 집 사는 건 이해가 가. 근데 2억 5천 대출은 너무 큰 돈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서연아, 한 가지 말해줄게. 뭐? 결혼하고 나면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해. 정말? 응.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어. 그렇구나. 특히 대출 있으면 정말 힘들어. 매달 이자 나가는 거 보면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재훈이 오빠는 2억 5천이나 되는데. 그럼 월 상환액이 200 정도 되겠네. 응. 그럼 재훈이 오빠는 생활비 제대로 못 낼 거야. 그럼 내가 다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그리고 서연아, 아이 낳으면? 응. 육아비도 내가 다 낼 거야. 재훈이 오빠는 여유가 없을 테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솔직하게 말할게. 응. 그 결혼 하지 마. 저는 놀랐어요. 하지 말라니? 응. 지금 포기하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나아. 근데 재훈이 오빠를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현실도 중요해. 은지 말이 또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요. 재훈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효자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요. 근데요, 그 책임감이 제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요? 그 효도가 제 미래를 갉아먹는다면요? 그래도 계속해야 할까요? 사랑만으로 충분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결혼 계속하시겠어요? 아니면 용기 내서 끝내시겠어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결정해야 해요. 이 결혼을 계속할 건지 끝낼 건지요. 재훈 씨는 말했어요. 서연아, 나는 부모님을 포기할 수 없어. 저도 말했어요. 나는 내 미래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평행선이었어요. 재훈 씨에게 부모님은 1순위예요. 저에게 제 인생이 1순위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재훈 씨는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그럼 저는요? 제 인생을 선택해야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3년을 사귄 사람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쉽게 포기해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망가져요. 천천히요. 확실하게요. 그게 더 무서워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우리 부모님 한번 만나볼래? 부모님이요? 응. 직접 상황 설명드리고 싶어서. 저는 긴장됐어요. 재훈 씨 부모님을 만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작년에 한번 뵙긴 했지만 짧게 인사만 나눴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만남이었어요. 주말에 재훈 씨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재훈 씨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와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들어와요. 감사합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재훈 씨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응, 왔어요. 앉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서연 씨, 차 마셔요. 감사합니다. 재훈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서연이랑 얘기 좀 하려고 왔어요. 그래, 뭔데? 저희 집 문제예요. 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재훈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요. 들었어요. 공장이 망했어요. 빚만 2억이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 집도 팔아야 해요. 안 그러면 경매 넘어가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이렇게 잃게 될 줄 몰랐어요. 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을 사드리려고 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그건 안 돼. 내 돈이 얼마나 되는데. 저축한 거 있어요. 그걸 다 쓸 순 없어. 괜찮아요. 저 외아들이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재훈아, 너 결혼해야 하잖니. 신혼집은 어떡하고. 제가 입을 열었어요. 제 돈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서연 씨가요? 네. 서연 씨 돈으로 신혼집을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재훈 씨 부모님 앞에서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신혼집도 제대로 못 구하게 됐네요.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고마워요. 우리 재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저는 웃었어요. 근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훈씨네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훈씨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재훈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고마워. 뭐가요? 부모님한테 괜찮다고 해줘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연아? 응. 화났어? 아니요. 목소리 들으니까 화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재훈 씨가 차를 세웠어요. 서연아, 나봐. 왜요? 화났으면 화났다고 해. 안 화났다니까요. 그럼 왜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요. 재훈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아, 나도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만해요. 그럼 뭐라고 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가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그건 재훈 씨가 찾아야죠. 재훈 씨가 화를 냈어요. 나보고 부모님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지 않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 없으면 만들어야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서연아,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안 지르고 어떡해요. 재훈 씨는 계속 어쩔 수 없다고만 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재훈 씨가 안 찾는 거예요. 우리는 차 안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이후로 재훈 씨랑 연락을 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요. 재훈 씨도 연락 안 했어요. 저도 안 했고요. 우리는 서로 화가 나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끝내야 할까? 친구들은 끝내라고 했어요. 부모님도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3년을 사귄 사람인데요. 처음으로 결혼을 생각한 사람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쉽게 포기해요? 근데요.
포기하지 않으면 제가 불행해질 것 같았어요. 평생요. 일주일 후 재훈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우리 만나자. 무시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 무시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10통쯤 왔을 때 받았어요. 왜요? 서연아, 만나자. 싫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있어. 중요한 얘기야. 뭔데요? 만나서 할게. 전화로 해요. 서연아, 제발. 만나줘. 재훈 씨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주말에 재훈 씨를 만났어요.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요. 재훈 씨는 초췌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서연아. 응. 미안해. 뭐가요? 내가 너를 힘들게 한 것 같아. 알면 됐어요. 서연아, 나 일주일 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요? 응.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 무슨 방법이요? 재훈 씨가 심호흡을 했어요. 부모님 집을 좀 더 작은 걸로 구하기로 했어. 작은 걸로요? 응. 3억짜리 말고 2억짜리로. 저는 놀랐어요. 정말이요? 응. 부모님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 그럼 대출은요? 1억 5천 정도면 될 것 같아. 1억 5천이면 원래보다 1억 줄어드는 거네요. 응. 그럼 월 상환액도 줄어들어. 한 120만 원 정도. 그럼 재훈 씨가 생활비를 더 낼 수 있겠네요. 응. 한 150만 원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조금 안도했어요. 재훈아, 고마워. 뭐가? 내 말 들어줘서. 당연하지.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우리 잘해보자. 응. 근데요.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안했어요. 며칠 후 재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응. 저기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예요? 부모님이 2억짜리 집으로는 안 된대. 왜요? 너무 작아서. 짐도 많고 방도 2개는 있어야 한대. 2억짜리도 방 2개 있지 않아요? 있긴 한데 너무 좁대.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말이야. 응. 2억 5천짜리로 해야 할 것 같아.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2억 5천짜리로. 재훈아, 그거 원래 계획이잖아요.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말 또 하네요.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설득해야죠. 설득이 안 돼. 왜요? 부모님이 안 들으셔. 그럼 재훈 씨가 더 설득해야죠. 나도 했어. 근데 안 돼. 우리는 전화로 또 싸웠어요.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민지, 은지,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까지요. 다들 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민지가 먼저 말했어요. 서연아, 이제 끝내야 할 때야. 나도 알아. 재훈이 오빠는 안 변해. 부모님이 1순위야. 은지도 말했어요. 서연아, 그리고 봐봐. 2억으로 한다고 해놓고 또 2억 5천으로 바뀌잖아. 맞아.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약속해놓고 바뀌고 또 약속하고 또 바뀌고. 수진이도 말했어요. 서연아, 나는 재훈이 오빠를 잘 모르지만 내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
재훈이 오빠는 부모님 말씀이 절대적이야. 내 말보다 부모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럴 거야. 알아.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재훈이 오빠는 무조건 시어머니 편 들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용기 내. 뭐? 이 결혼 끝내.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근데 재훈이를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는 안 돼. 알아. 그리고 서연아, 지금 끝내는 게 나중에 이혼하는 것보다 나아. 은지가 말했어요. 맞아. 결혼하고 나서 이혼하면 더 복잡해. 위자료, 재산 분할 다 생각해야 해. 지금은 그냥 헤어지면 끝이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서연아, 3년이 아깝긴 하겠지만 평생이 더 중요해. 친구들 말이 전부 맞았어요. 다음 날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께 결정을 말씀드리려고요. 엄마, 아빠, 나 결정했어. 뭐? 재훈이 오빠랑 헤어질 거야. 부모님이 놀라셨어요. 정말? 응. 잘 생각했어, 서연아. 아빠도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힘들었지? 응. 울어도 돼. 저는 아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가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서연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나도 알아. 재훈이가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만날 사람은 아니야. 맞아.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자랑스러워. 왜? 내가 내 인생을 선택했으니까. 고마워, 아빠. 이제 재훈이한테 말하면 되는 거지. 응. 힘내. 우리가 옆에 있어. 부모님 말씀에 힘이 났어요. 며칠 후 재훈 씨를 만났어요. 마지막으로요. 재훈 씨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별을 통보하러 왔다는 걸요. 서연아, 미안해. 2억 5천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알아. 부모님이 2억짜리는 너무 작다고 하셔서. 알아. 서연아, 화났어? 아니. 목소리 들으니까 화난 것 같은데. 안 화났어. 그럼 괜찮은 거야? 아니. 응. 그럼 뭐야? 재훈아, 우리 헤어지자. 순간 재훈 씨가 얼어붙었어요. 뭐? 헤어지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한 달 동안 생각한 거야. 왜? 우리 안 맞아. 무슨 소리야? 재훈아, 재훈이에게는 부모님이 1순위야. 나는 2순위고. 그렇지 않아. 그래. 재훈이는 2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부모님 말씀 듣고 2억 5천으로 바꿨잖아.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는 말 그만해. 그럼 뭐라고 해? 재훈아, 나는 평생 2순위로 살고 싶지 않아. 재훈 씨 얼굴이 굳었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재훈이는 부모님이 더 중요해. 당연하잖아. 부모님은 부모님이야. 그것 봐.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부모님을 버리라는 거야? 버리라는 게 아니야. 내 의견도 존중하라는 거야. 존중하고 있어. 안 해. 2억으로 한다고 해놓고 부모님 말씀 들으니까 바로 2억 5천으로 바꿨잖아. 부모님이 너무 작다고 하셨잖아. 그럼 부모님을 설득했어야지. 설득이 안 된다니까. 더 설득해야지. 나도 했어. 부족해.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재훈 씨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포기해. 부모님 집 사는 거. 그건 못해. 그럼 나도 못해. 이 결혼. 재훈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서연아, 너 진심이야? 진심이야.
3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래서 더 힘들어.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뭐가? 헤어지는 게. 재훈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연아, 나 너 사랑해. 나도 재훈이 사랑해. 그럼 왜 헤어져? 사랑만으로는 안 되니까. 무슨 소리야? 재훈아,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도 중요해. 나도 현실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재훈이는 부모님만 생각해. 그렇지 않아. 그래. 재훈이는 부모님 집 사는 게 우선이고 우리 신혼집은 나중이고. 당분간만이라고. 당분간이 2년이야. 2년 동안 나는 내 돈으로 전세 구하고 내 돈으로 생활비 대고 나도 낼 거라고. 얼마? 50만 원? 100만 원? 그걸로 충분해. 최대한 낼게. 최대한이 얼마야? 재훈 씨가 대답을 못했어요. 재훈아, 그리고 지금은 2억 5천이지만 앞으로는 뭐가 더 있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부모님 병원비, 부모님 노후, 시누이 문제 다 재훈이가 책임질 거잖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지 않아. 그게 내 부담으로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한테 부모님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선을 지키라는 거야. 재훈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제발. 나도 울었어요. 재훈아,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재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연아, 가지마. 나 줘. 제발. 다시 생각해줘. 이미 결정했어. 왜? 우리 안 맞아. 맞아. 우리 잘 맞아. 안 맞아. 재훈이는 부모님이 1순위고 나는 나 자신이 1순위야. 그럼 나는 어떡해? 재훈이도 재훈이 인생 살아야지. 부모님 없이. 부모님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재훈이 범위 내에서 챙기라는 거야. 내 범위가 뭔데? 2억 5천 대출이 재훈이 범위는 아니야. 그럼 얼마야? 그건 재훈이가 정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 부담 안 오게. 재훈 씨가 손을 놓았어요. 서연아, 너 정말 냉정하다. 냉정한 게 아니야. 현실적인 거야. 나는 내가 따뜻한 사람인 줄 알았어. 따뜻함과 희생은 달라. 너는 희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지. 내 돈으로 신혼집 구하고 내 돈으로 생활비 되는 게 희생 아니면 뭐야? 재훈 씨가 일어났어요. 알았어. 헤어지자. 응. 근데 서연아, 후회할 거야. 안 해. 나 같은 남자 다시 못 만나.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재훈 씨가 화가 난 표정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재훈 씨와 헤어지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힘들었어요. 3년을 사귄 사람인데요.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쉽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었어요.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겠었어요. 재훈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어? 무시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나 진짜 후회하고 있어. 무시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차단했어요. 민지가 매일 연락했어요. 서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울었지? 응. 많이 힘들지? 응. 그래도 잘한 거야. 알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민지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조금 나아졌어요. 매일 울던 게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재훈 씨 생각도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좋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민지, 은지, 수진이랑 자주 만났어요.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수다도 떨었어요. 친구들이 힘이 됐어요. 서연아, 요즘 어때? 좀 나아졌어. 다행이다. 근데 가끔 재훈이 생각나. 당연하지. 3년이나 사귀었는데. 후회는 안 해? 안 해. 잘한 것 같아. 그럼 됐어. 민지가 웃었어요. 어느 날 재훈 씨 소식을 들었어요. 공통 친구한테요. 서연아, 재훈이 오빠 소식 들었어? 아니, 무슨 소식? 부모님 집 샀대. 저는 복잡했어요. 정말? 응. 2억 5천에. 그렇구나. 대출 받아서. 예상했던 대로네. 그리고 서연아. 응. 재훈이 오빠가 너 많이 그리워한대. 그래도 안 돼. 알아. 그냥 전해주는 거야. 고마워. 3달이 지났어요. 많이 나아졌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재훈 씨 생각도 가끔만 났어요. 그것도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어요. 과장으로요. 열심히 일한 결과였어요. 월급도 올랐어요. 300에서 350으로요. 적금도 다시 들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이요. 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였어요. 뿌듯했어요. 이게 제 돈이에요. 제가 번 돈이고 제가 모은 돈이에요. 누구를 위해 쓰지 않아도 돼요. 제 미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친구들이 축하해줬어요. 서연아, 승진 축하해. 고마워. 잘됐다. 재훈이 오빠랑 헤어진 보람 있네. 그런가? 당연하지. 만약 결혼했으면 승진해도 돈 다 생활비로 나갔을 거야. 맞아. 지금은 내 돈이 온전히 내 거잖아. 그렇긴 해. 은지가 말했어요. 서연아, 너 표정 많이 밝아졌어. 그래? 응. 3개월 전만 해도 죽을 것처럼 울더니. 그때는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보여.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6달쯤 지났을 때 재훈 씨를 마주쳤어요. 길에서요. 우연히요. 서연아. 재훈아. 오랜만이다. 응.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재훈이는? 나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재훈 씨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6개월 동안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재훈아, 부모님 집 샀다며? 응. 들었어? 친구한테 들었어. 그렇구나. 잘됐다. 고마워. 또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아, 너는 어때? 나는 잘 지내. 승진했다며? 응. 어떻게 알았어? SNS 봤어. 그렇구나. 축하해. 고마워. 재훈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나 후회하고 있어. 뭘? 너랑 헤어진 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지 마. 이게 맞는 선택이었어. 너는 후회 안 해? 안 해. 정말? 응. 재훈 씨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재훈아, 잘 살아. 너도. 재훈 씨가 떠났어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후회 없어요. 정말로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재훈 씨를 만나고 나니까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잘한 거예요. 만약 제가 재훈 씨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쯤 2억 5천 대출 이자를 같이 갚고 있었겠죠. 제 돈으로 신혼집 전세 구하고 제 돈으로 생활비 대고요. 승진해도 월급은 다 생활비로 나가고요. 적금도 못 들고 저축도 못 하고요. 아이라도 낳으면 육아비도 제가 다 부담하고요. 시부모님 병원비도 제가 부담하고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차라리 헤어지길 잘했어요. 6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제 인생을 지킨 거니까요. 이제는 확신해요. 제가 옳았다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배우자나 연인이 부모님을 지나치게 챙기는 분, 그 부담이 여러분한테 오는 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챙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효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요, 그게 배우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면 안 돼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면서 유지되는 결혼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큰 결정을 할 때는 꼭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특히 돈 문제는요. 2억, 3억 하는 큰 돈을 혼자 결정하면 안 돼요. 배우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합의해야 해요. 그게 존중이에요. 그게 배려예요. 만약 그게 없다면 용기 내세요. 떠나는 용기를요. 저도 힘들었어요. 3년 사귄 사람과 헤어지는 게요. 6개월 동안 울고 후회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신해요. 잘한 거였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재훈 씨 없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혼자가 되는 게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도 잘 살 수 있어요. 아니,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제 돈을 제가 쓸 수 있으니까요. 제 미래를 제가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가 있어요. 주말에 혼자 있을 때 밤에 잠들기 전에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외로움보다 희생이 더 무서우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고민하시나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해요. 배려도 중요하고 존중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의 행복이 1순위예요.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누군가와 함께할 필요는 없어요. 용기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재훈 씨와 헤어진 지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울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조금씩 일어서고요. 지금의 저는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강해졌고 더 현명해졌고 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재훈 씨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요. 이 사람은 저를 1순위로 생각해줘요. 큰 결정을 할 때는 꼭 저와 상의해요.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제 미래를 배려해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건강한 관계예요. 재훈 씨와 헤어진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별 후 9개월쯤 됐을 때예요. 저는 거의 완전히 회복했어요. 재훈 씨 생각도 거의 안 났고 울지도 않았고 후회도 안 했어요.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승진하고 나서 업무가 많아졌거든요. 팀원들 관리하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보고서 쓰고요.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좋았어요. 생각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돈도 많이 모였어요.
승진하고 나서 월급이 350이 됐고 거기서 적금 100, 저축 50, 총 150씩 모았어요. 9개월 동안 1,350만 원을 모았어요. 기존에 있던 5천과 합치면 6,350만 원이에요. 혼자 사니까 생활비도 적게 들었어요. 월 150 정도면 충분했거든요. 식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옷값, 화장품값 전부 포함해서요. 남는 돈은 전부 저축했어요. 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보였어요. 뿌듯했어요. 이게 제 돈이에요. 제가 번 돈이고 제가 모은 돈이에요. 누구를 위해 쓰지 않아도 돼요. 시댁 대출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되고요. 생활비 되는데 쓰지 않아도 되고요. 온전히 제 미래를 위해 쓸 수 있어요. 친구들도 축하해줬어요. 서연아, 너 진짜 많이 모았다. 그치? 6천 넘었잖아. 응. 재훈이 오빠랑 결혼 안 한 게 신의 한 수다. 맞아. 만약 결혼했으면 지금쯤 마이너스 통장이었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민지가 웃었어요. 어느 날 재훈 씨 소식을 들었어요. 공통 친구 지수한테서요. 서연아, 재훈이 오빠 소식 들었어? 또 무슨 일이야? 요즘 진짜 힘들대. 왜? 대출 이자 갚느라. 저는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든데? 월급의 반 이상이 대출 상환으로 나간대. 그래서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서연아. 응? 재훈이 오빠 부모님이 또 아프시대. 뭐?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대.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온대. 200만 원? 응. 그래서 재훈이 오빠가 다 부담하고 있대.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재훈이 오빠는 어떻게 사는데?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대. 카드를? 응. 이 카드로 저 카드값 갚고 저 카드로 생활비 쓰고. 그건 정말 위험한데. 알아. 근데 어쩔 수 없대. 지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서연아, 재훈이 오빠가 너 많이 그리워한대. 지금 와서? 응. 서연이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나랑 결혼했으면 내가 그 고생을 다 했을 텐데. 그러니까. 재훈이 오빠는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뭘? 자기가 너한테 얼마나 큰 부담을 지우려고 했는지. 맞아. 서연아, 너 진짜 잘한 거야. 헤어져서. 나도 알아. 만약 결혼했으면 너도 지금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었을 거야.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 얘기를 듣고 더 확신했어요. 제가 잘한 거라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요. 회사에서 협력사 미팅이 있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날 협력사에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강민우라는 사람이었어요. 32이고 마케팅 팀장이었어요. 첫인상이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민우 씨가 프레젠테이션을 정말 잘했거든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감탄했어요. 미팅이 끝나고 민우 씨가 명함을 건넸어요. 김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업무상 연락을 자주 했어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 미팅도 몇 번 더 했어요. 민우 씨는 일을 정말 잘했어요. 책임감 있고 빠르고 정확했어요. 그리고 배려심도 있었어요. 제가 바쁠 때는 먼저 양해를 구했고 제 의견을 항상 존중해줬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민우 씨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업무 얘기도 하고 가끔은 사적인 얘기도 했어요. 민우 씨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머 감각도 있고 대화도 잘 통하고요. 어느 날 민우 씨가 물었어요. 김 과장님 혹시 퇴근하고 시간 되세요? 왜요? 밥이라도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 얘기 좀 더 하면 어떨까 해서요. 아, 네. 좋아요. 그날 저녁 민우 씨와 밥을 먹었어요. 민우 씨와 회사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어요.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프로젝트 얘기를 했어요. 다음 단계 진행 방향, 예산, 일정 같은 거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적인 얘기도 나왔어요. 김 과장님은 회사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요? 5년 정도 됐어요. 오, 그럼 이제 중견이시네요. 그렇죠. 민우 팀장님은요? 저는 7년 됐어요. 오래 다니셨네요. 그렇죠. 이 회사가 제 첫 직장이에요. 저도요. 오, 그럼 우리 비슷하네요. 민우 씨가 웃었어요. 좋은 미소였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민우 씨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민우 씨는 서울 출신이고 대학은 경영학과를 나왔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취미는 등산이랑 영화 감상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이탈리안 요리였어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들었어요.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형이 한 명 있는데 결혼해서 독립했다고 했어요. 민우 팀장님은 효자세요? 글쎄요.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이요? 응. 부모님께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드리고 명절 때 내려가서 뵙고 가끔 전화하고. 그 정도요. 그 정도면 효자죠. 아니에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셔서 제가 많이 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안도했어요. 민우 씨는 재훈 씨처럼 부모님께 올인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적절한 선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민우 씨와 자주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연락도 늘었어요. 문자도 주고받고 전화도 하고요. 민우 씨는 배려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쁠 때는 연락을 자제했고 제가 힘들어 보이면 격려해줬어요. 김 과장님, 오늘 회의 힘드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티났나요? 조금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김 과장님은 정말 잘하고 계세요. 민우 씨 말에 힘이 났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민우 씨와 더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어요. 미팅도 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어요. 민우 씨와 있으면 편했어요. 대화도 잘 통하고 웃을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풀렸어요. 어느 날 민지가 물었어요. 서연아, 요즘 표정 밝아진 것 같은데? 그래? 응. 무슨 좋은 일 있어? 아니, 그냥 회사 일이 잘 풀려서. 정말? 다른 이유는 없어? 없어. 거짓말했어요. 사실은 민우 씨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말 안 했어요. 프로젝트가 3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회사에서 회식을 했어요. 양쪽 회사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프로젝트가 잘 끝났으니까요. 회식이 끝나고 2차로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저랑 민우 씨만 남았어요. 우리는 한강 근처 카페로 갔어요. 밤 경치가 예뻤어요. 김 과장님, 프로젝트 수고 많으셨어요. 민우 팀장님도요. 덕분에 잘 끝났어요. 서로 덕분이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프로젝트 얘기, 회사 얘기, 취미 얘기, 이런저런 얘기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민우 씨가 말했어요. 김 과장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저 김 과장님 좋아해요. 순간 심장이 멎었어요. 네. 프로젝트 하면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김 과장님이 너무 좋아졌어요. 저는 당황했어요. 민우 팀장님, 괜찮으시면 저랑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연인으로요.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1년 전에 재훈 씨와 힘들게 헤어졌잖아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됐나요? 김 과장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답해 주세요. 민우 씨가 웃었어요. 여유 있는 미소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민우 씨의 고백에 대해서요. 민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고 유머도 있고요. 일도 잘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요. 근데요, 저는 준비가 됐나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준비가요? 재훈 씨와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친구들을 만났어요. 민지, 은지, 수진이요. 모든 걸 얘기했어요. 민우 씨의 고백, 제 고민, 제 불안감. 민지가 말했어요. 서연아, 민우 씨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재훈이 오빠랑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야. 어떡해? 재훈이 오빠는 부모님이 1순위였잖아. 근데 민우 씨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사람이야. 맞아. 은지도 말했어요. 서연아, 그리고 민우 씨는 너한테 진심인 것 같아. 왜? 프로젝트 끝나고 고백했잖아. 그전에는 안 했고. 그거 배려야. 배려? 응. 프로젝트 중에 고백하면 너 부담스러웠을 거잖아. 그래서 끝나고 한 거야. 그런가? 당연하지. 수진이도 말했어요. 서연아, 나는 민우 씨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너도? 응. 너 얘기 들어보니까 배려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경제관념도 확실하고. 경제관념? 응. 부모님께 적절한 금액만 드리잖아. 올인하지 않고. 맞아. 그리고 서연아, 제일 중요한 건 뭐? 민우 씨는 큰 결정할 때 상대방이랑 상의할 사람 같아. 왜? 프로젝트 할 때도 너 의견 항상 물어봤잖아. 그렇긴 해. 그게 습관이야. 그 사람은 혼자 결정 안 해. 친구들 말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어요. 일주일 후 민우 씨한테 연락했어요. 민우 팀장님, 제가 답을 드리려고요. 언제 시간 되세요? 지금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지난번에 갔던 카페로 갈까요? 좋아요. 1시간 후에 만났어요. 같은 카페에서요. 민우 씨는 긴장한 것 같았어요. 김 과장님, 생각 정리되셨어요?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좋아요. 민우 팀장님이랑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민우 씨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천천히 만나고 싶어요. 제가 1년 전에 힘든 이별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그리고 혹시 큰 결정할 일 있으면 꼭 상의해 주세요. 당연하죠. 그리고 부모님 문제는 선을 지켜주세요. 민우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부모님 문제요? 네. 제 전 남자친구가 부모님 때문에 저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줬거든요. 아, 그렇구나. 걱정 마세요. 저는 부모님이랑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요. 감사해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김 과장님, 아니 서연 씨.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요, 민우 씨. 우리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민우 씨와 사귀기 시작했어요. 재훈 씨와는 완전히 다른 연애였어요. 민우 씨는 배려심이 넘쳤어요. 제가 바쁘면 이해해줬고, 제가 힘들면 격려해줬어요. 데이트도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봤어요. 서연 씨, 이번 주말에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왔는데 들어볼래요? 네. 영화 보러 가거나 전시회 가거나 아니면 근교로 드라이브 갈까요? 저는 전시회가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전시회로 갈게요. 이렇게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줬어요. 재훈 씨는 항상 자기가 정하고 저한테 통보했었는데요. 민우 씨는 달랐어요. 그리고 돈 문제도 투명했어요. 데이트 비용은 번갈아 냈어요. 한 번은 민우 씨가, 한 번은 제가요. 공평했어요. 어느 날 민우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 저 이번 달에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저는 놀랐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응. 서연 씨 생각도 듣고 싶어서. 글쎄요, 민우 씨가 결정하시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같이 가계부 쓸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같이 정해야죠. 저는 감동받았어요. 민우 씨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와의 미래를요. 그리고 제 의견을 존중했어요. 5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럼 50으로 할게요. 민우 씨는 정말 달랐어요. 재훈 씨와는요. 민우 씨와 사귄 지 2개월쯤 됐을 때예요. 재훈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1년 만이었어요. 서연아, 나야. 문자였어요. 무시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무시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10통쯤 왔을 때 민우 씨한테 말했어요. 민우 씨, 제 전 남자친구가 연락했어요. 그래요? 뭐래요? 만나자고 하는데 무시하고 있어요.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계속 무시하세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요. 차단하는 게 어때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서연 씨가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돼요. 민우 씨 말에 힘을 얻어서 재훈 씨를 차단했어요. 연락이 끊겼어요. 평화로웠어요. 민우 씨와 사귄 지 6개월이 됐어요. 안정적인 관계였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었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어느 날 민우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까요? 벌써요? 6개월이면 적당한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하네요. 서연 씨는 어때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부산 갈까요? 네. 주말에 민우 씨 부모님을 만났어요. 부산에서요. 민우 씨 부모님은 따뜻한 분들이었어요. 어서 와요, 서연 씨. 안녕하세요. 우리 민우가 서연 씨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과찬이세요.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민우 씨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서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마케팅 일하고 있어요. 오, 그래요? 우리 민우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민우가 회사 생활 힘들지 않나요? 괜찮아요. 일이 재미있어서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민우 씨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우리 민우 잘 부탁해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민우가 좋은 남편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 민우 씨네 집에 갔어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부모님이 편안하게 사시는 게 보였어요. 민우 씨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연 씨, 우리는 민우한테 부담 안 줄 거예요. 네. 우리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고. 그러니까 민우가 자기 인생 사는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연 씨, 나중에 결혼하시면 신혼집은 두 분이 알아서 구하세요.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좋아요. 그럼 됐어요. 민우 씨 부모님은 정말 달랐어요. 재훈 씨 부모님과는요. 선을 지키는 분들이었어요. 다음 주말에는 제 부모님을 만났어요. 민우 씨랑 같이 친정에 갔어요. 부모님이 반겨주셨어요. 어서와 민우 씨. 안녕하세요. 우리 서연이가 민우 씨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이요? 응. 좋은 사람이라고. 과찬이십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엄마 손맛이 그대로였어요. 아빠가 민우 씨한테 물으셨어요. 민우 씨,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요? 루루테크라고 중견기업이에요. 오, 좋은 회사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우 씨,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서연이가 1년 전에 힘든 이별을 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민우 씨, 고마워요. 뭐가요? 우리 서연이 배려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민우 씨, 혹시 부모님 문제로 서연이한테 부담 주는 일 없겠죠? 민우 씨가 웃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세요. 제가 드리는 용돈도 적당한 선에서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큰 결정할 일 있으면 항상 서연 씨랑 상의할 거예요. 좋아요. 그럼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요. 네, 아버님. 부모님이 민우 씨를 좋아하셨어요. 민우 씨와 사귄 지 1년이 됐어요. 정말 행복한 1년이었어요. 싸운 적도 거의 없었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했어요. 민우 씨는 제가 원하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어요. 배려심, 책임감, 경제관념, 가족관 전부요. 어느 날 민우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한강 근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서연 씨, 우리 사귄 지 1년 됐어요. 그러네요. 정말 행복한 1년이었어요. 저도요. 서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민우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벨벳 재질의 상자였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서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상자를 열었어요.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민우 씨, 저는 서연 씨를 정말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민우 씨를 사랑해요. 그럼 결혼해 줄 거예요? 네, 할게요. 민우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딱 맞았어요. 민우 씨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양가 상견례를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양쪽 부모님이 서로 잘 맞으셨어요. 그 다음은 예식장을 알아봤어요. 민우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 어떤 예식장이 좋아요? 저는 소박한 게 좋아요. 저도요. 하객 100명 정도 부르고 작은 곳에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우리는 작은 예식장을 예약했어요.
그 다음은 신혼집이었어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 신혼집 어떻게 할까요? 전세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2억에서 2억 5천 정도. 우리 돈 합치면 얼마예요? 저는 지금 8천만 원 있어요. 저는 7천 있어요. 그럼 1억 5천이네요. 부족한데? 부모님께 도움 요청할까요? 민우 씨가 말했어요. 우리 각자 부모님께 2천씩 부탁드리면 어떨까요? 총 4천이면 1억 9천이네요. 나머지는 대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얼마나요? 6천 정도. 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계산했어요. 민우 씨 월급 400, 제 월급 350, 합치면 750이에요. 거기서 생활비 250, 대출 상환 50, 저축 200, 용돈 250으로 계획했어요. 모든 게 투명했어요. 재훈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결혼 준비하던 중에 재훈 씨를 마주쳤어요. 우연히요. 백화점에서였어요. 서연아, 재훈아, 오랜만이다. 응.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재훈이는? 나도. 재훈 씨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1년 반 동안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서연아, 너 결혼한다며? 어떻게 알았어? SNS 봤어. 그렇구나. 축하해. 고마워. 침묵이 흘렀어요. 재훈 씨가 말했어요. 서연아, 나 후회하고 있어. 뭘? 너랑 헤어진 거. 이제 와서? 응. 너랑 결혼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재훈아, 나랑 결혼했으면 내가 그 고생을 다 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재훈이는 부모님 집 사느라 2억 5천 대출 받았잖아. 나랑 결혼했으면 그 부담이 나한테도 왔을 거야. 그래도 둘이 나눴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나만 더 힘들었을 거야. 재훈 씨가 할 말이 없었어요. 재훈아, 나는 잘한 것 같아. 너랑 헤어진 거. 그래. 재훈이도 잘 살아. 너도. 재훈 씨가 떠났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예식장은 작지만 예뻤어요. 하객들이 축하해줬어요.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민지가 말했어요. 서연아, 축하해.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고마워. 민우 씨 진짜 좋은 사람이야. 알아. 재훈이 오빠랑은 비교도 안 돼. 맞아. 은지도 말했어요. 서연아, 나 진짜 감동받았어. 왜? 민우 씨가 서약할 때 한 말. 뭐라고 했는데? 서연 씨를 항상 1순위로 생각하겠습니다. 큰 결정할 때는 꼭 상의하겠습니다. 평생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응. 듣는데 내가 다 감동받았어. 나도 감동받았어. 수진이도 말했어요. 서연아, 너 진짜 복 받은 거야. 그런가? 응. 민우 씨 같은 사람 흔하지 않아. 알아. 잘 살아. 응, 고마워.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결혼하고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2억 3천짜리 전세 아파트였어요. 작지만 아늑했어요. 민우 씨와 함께 꾸몄어요. 가구도 같이 고르고 인테리어도 같이 정했어요. 모든 결정을 함께 했어요. 신혼생활이 시작됐어요. 민우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집안일도 같이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까지요. 공평하게 나눴어요. 돈 관리도 투명했어요. 공동 계좌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각자 월급의 일정 금액을 넣고 생활비로 썼어요. 투명했어요. 그리고 큰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상의했어요. 서연 씨, 우리 부모님께 명절 용돈 얼마 드릴까요? 글쎄요, 100씩. 좋아요. 그럼 총 200이네요. 괜찮을까요? 우리 예산에 맞으니까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모든 게 대화로 결정됐어요. 일방적인 게 없었어요. 재훈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결혼하고 6개월이 지났어요. 정말 행복해요. 민우 씨와의 생활은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해요. 가끔 재훈 씨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분명 불행했을 거예요. 시댁 대출 갚느라, 생활비 대느라, 시부모님 병원비 대느라요. 제 꿈도 제 미래도 제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차라리 헤어지길 잘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 계신가요? 배우자나 연인이 부모님을 지나치게 챙기는 분? 큰 결정을 혼자 하는 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한 사람이 희생하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부모님을 챙기는 건 좋은 일이에요. 효도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요, 그게 배우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면 안 돼요. 적절한 선을 지켜야 해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배우자에게 부담 주지 않는 범위에서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나 연인이 이걸 지키지 않는다면요. 용기 내세요. 떠나는 용기를요. 저도 힘들었어요. 3년 사귄 사람과 헤어지는 게요. 1년 동안 울고 후회하고 괴로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행복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지키세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해요. 배려도 중요하고 존중도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중요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지금 저는 민우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요. 큰 결정은 항상 함께해요. 돈 문제도 투명해요. 부모님 문제도 적절한 선을 지켜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건강한 결혼이에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재훈 씨의 눈물에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 지금보다 불행했을 거예요. 평생 희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차라리 헤어진 게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부모를 챙기는 남자는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배우자의 미래를 갉아먹는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사랑만으로 책임을 나눌 수 없습니다. 현실도 필요합니다. 배려도 필요합니다. 존중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의가 필요합니다. 큰 결정을 혼자 하지 마세요. 배우자와 함께 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진짜 결혼이에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시길 바라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거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연의 최종 선택,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어디까지 챙겨야 할까요?
큰 결정을 혼자 해도 되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